도대체 1억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 거야? 아끼고 아꼈는데 1억 모으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국내 로또 1등 당첨자 10명 중 4명이 5년 안에 파산합니다. 수억 원을 손에 쥐고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 1억을 천천히 모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관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워런 버핏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1억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합법적 범위에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요. 순자산 30조가 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첫 1억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음 1억 모으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85만 원씩 저축하면서 연 7%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약 28%를 떼어내는 건데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 연 8에서 10%인데 세금과 수수료 빼면 7%가 현실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첫 1억 모으는데 약 7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10억 모으려면 78개월 걸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계산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1억은 5년 1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아둔 1억이 당신 대신 일하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매달 85만 원씩 넣고 있기 때문이죠. 3억까지는 3년 9개월, 4억까지는 3년, 5억까지는 2년 6개월입니다. 보이시나요? 갈수록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여전히 매달 85만 원 저축뿐인데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0억 달성 후 다음 1억은 고작 1년 3개월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1억 모을 때 걸린 시간의 16%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첫 1억 모으는 데 걸린 7년 10개월은 전체 기간에서 25.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9억 모으는 데는 74.5%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을 쌓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첫 1억만 넘기면 다음 1억은 훨씬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첫 1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고통은 시작 지점에 몰려 있으니까요. 만약 첫 1억을 7년 10개월이 아니라 5년 만에 모을 수 있다면 부를 축적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본이란 건 정말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00만 원을 주식에 넣고 연 1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후 받는 수익은 10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돈은 알바 몇 시간만 해도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 수익률로 1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투자한 시간도 같고 감수한 위험도 같은데 결과는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복리의 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면 처음엔 천천히 커지다가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불어나죠. 재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1억이 순전히 투자 수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6년 동안 매달 125만 원씩 저축하고 연 4.5% 수익률을 얻는다면 6년 후에 1억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약 31% 정도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85%는 당신이 직접 저축한 돈입니다. 투자 수익은 겨우 15%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92만 원씩 저축하고
연 10%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7년 후에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7%는 당신이 직접 저축한 돈이고 나머지 33%만 투자 수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1억의 대부분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당신의 피땀 어린 저축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첫 1억을 빨리 모으려면 현명하게 돈을 쓰고 덜 쓰고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5살에 1억 모으는 것과 35살에 1억 모으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25살에 모은 1억은 연 7%로 굴리면 35살에 약 2억이 됩니다. 추가 저축 없이도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니, 물가만큼 올랐으니 오히려 더 뒤처져 있겠죠.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맛집, 새 옷, 멋진 차, 해외여행 같은 걸 소비하면서 현재 행복에 집중하죠. 문제는 이런 지출의 장기 결과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SNS 보면 다들 그럴싸한 라이프 스타일 보여주는데 실제 순자산 1억 근접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현재를 위해 미래를 담보 잡은 거죠. 물론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쓰는 모든 돈에 대해 합리적 판단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첫 1억 모으기 전에는 더욱 그렇죠. 첫 1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금요일 밤 술자리나 충동 쇼핑, 최신 유행 옷이나 필요 이상 비싼 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억 모으기 전에는 모든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매달 30만 원 더 쓰는 것과 30만 원 더 저축하는 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 만들어내거든요. SNS에 이런 질문들 넘칩니다. 월급의 몇 % 저축해야 하나요? 20대에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댓글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살아라. 요즘 세상에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산다는 반응이 많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거죠. 10억이란 숫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0,000원짜리 10만 장입니다. 1,000원짜리론 100만 장이고요. 이렇게 쪼개면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가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핵심은 작은 돈도 절대 무시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낀 5,000원이 내일 50만 원 되고 모레 500만 원 됩니다. 시간과 복리가 당신 편이 되어주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억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더 밀리어네어 넥스트도어란 유명한 책에 나온 검증된 전략들이 있습니다. 소득 늘리기, 지출 줄이기, 효율성 높이기 이 세 가지죠. 소득 늘리기부터 봅시다.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공격 있어야 점수 내죠.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최대한 빨리 모으려면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매일 매달 매년 벌어들이는 돈 양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현재 소득 수준 상관없습니다. 공격에 집중해야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새 자격증 따거나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시작할 수도 있죠. 더 좋은 조건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 낼 수도 있고요. 핵심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축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들이 순자산 100만 달러 넘는 미국인 수백 명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수입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관된 재정 습관 가졌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소득 못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월급쟁이도 소득 늘릴 방법 많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겁니다.
같은 업계에서도 회사 따라 연봉 차이 크게 나니까요. 부업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 정말 많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기술 팔 수도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콘텐츠 만들 수도 있죠. 온라인 강의 만들어 팔거나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수입 적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출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돈을 전략적으로 적게 쓰는 겁니다. 예산 세우고 지출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 줄이는 거죠. 특히 너무 많은 돈 쓰는 재량적 카테고리 찾아내서 줄여야 합니다. 작년에 외식비로 얼마 썼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책에 나온 백만장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두 세어서가 아니라 지출 통제 필요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최소한으로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계부 써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구독 서비스, 배달 음식, 택시비, 편의점 간식 등등 작은 금액들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나갑니다. 특히 큰 지출 항목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집, 차, 보험이 세 가지가 대부분 사람들 최대 지출 항목이거든요. 주거비는 소득에서 30% 이내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차는 소득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연봉에서 50% 넘는 차 샀거나 무리한 할부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나간다면 그건 과소비죠. 신차든 중고차든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압박 안 하는 선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보험은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과도한 보장 피해야 합니다. 식비도 큰 부분 차지합니다. 외식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되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죠. 효율성 높이기는 세금 절약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월급 상당 부분 가져간다는 거 알죠?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IOP, ISA 같은 세금 혜택 계좌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 쓰면 연간 400만 원, 월 33만 원 정도까지 납입할 때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IOP 추가로 쓰면 최대 700만 원, 월 58만 원까지 공제받고 둘 합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죠. 이렇게 절약한 세금 다시 투자하면 순자산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ISA 계좌도 유용한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엔 9.9% 분리과세 적용받습니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이 15.4%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혜택이죠. 고금리 예금 계좌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 은행 계좌에 돈 넣어두면 연 0.1% 이자 받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은 3에서 4% 이자 주는 예금 상품들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좋은 금리 제공하거든요. 당장 안 쓸 돈은 이런 계좌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투자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돈 넣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개별 종목고를 필요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액티브 펀드보다 좋은 성과를 냅니다. ETF도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높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같은 브랜드의 ETF들이 있는데 각각 추종하는 지수나 섹터가 다르니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물 부동산 사려면 수억 원 필요하지만 리츠는 몇십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정기적인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어서 현금 흐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면 욕심나고 내리면 두려워지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일관된 전략을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축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0년, 20년 후 내 모습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죠. 미래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지금 당장 즐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아봤자 1억 모으는데 16년 넘게 걸린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이죠. 은행 금리가 3에서 4%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으니 실질적으로 돈이 거의 안 불어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언제 큰돈 만지나 하는 좌절감이 저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처음 몇 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첫 1억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죠. 하지만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가듯이 당신 자산도 점점 빠르게 불어날 겁니다. 찰리 먼거가 첫 1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 1억만 넘기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